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무주신문입니다. 무주군이 사회복지 보조금 지원 사업을 허술하게 관리 감독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을 보면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무주군의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특정 감사를 한 결과 위법상 5건을 적발했습니다. 감사관실은 무주군이 장애수당 지급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사후 점검,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주의와 시정, 통보 등 모두 8건의 행정상 조처를 했습니다. 다음은 완주신문입니다. 세금 67억 원이 투입된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의 소이푸드가 결국 문을 닫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은 지난 2014년부터 완주군에서 생산된 진양콩을 껍질째 짜내서 두유를 만드는 소이푸드 사업을 시작했지만 계속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지난 4월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 중이며 두유 생산 시설에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다음은 열린 순창입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순창군에서 생활 쓰레기는 해마다 느는데 재활용 쓰레기는 줄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을 보면 순창군의 생활 쓰레기는 2020년 3,740톤에서 2021년 3,762톤으로 늘었고 올해도 한 해 쓰레기 양이 4,500여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은 올해 8월 기준 328톤으로 전국적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안 독립신문입니다. 지난 9년 동안의 부안군 세출 현황을 분석하고 정리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이 부안군의 교육과 사회복지, 산업, 중소기업 분야 등의 예산 지출 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교육 분야 지출액은 전체 지출액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도 2019년부터 평균보다 많은 예산이 쓰였지만 여전히 다른 지자체보다는 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난 9년간 부안군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안 독립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김종철 편집국장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안 독립신문은 세 차례에 걸쳐서 부안군의 예산 지출 상황을 분석한 기사를 싣고 있는데 자, 이렇게 자세하게 부안군 예산을 들여다보는 그 의미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예산은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나온 지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잘 살펴보면 부안군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추진되는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죠. 지금과 같이 기후위기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지역 소멸위기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부안군이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게 세금을 쓰고 있는지 또는 이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시작했고요. 또 세금이 제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언론사의 시선이나 의견을 부안군에 전달하기 위해서 기획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농림해양수산과 교통, 또 환경보호 분야 등을 분석한 기사를 보니 눈에 띄는 게 이제 2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기는 2월 예산인데 얼마나 늘었고 또 그 문제는 어떤 점이었습니까? 저기 부안군 전체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세금이 지출되는 곳이 농림해양수산 분야인데요. 이 분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분야가 바로 2월 되는 예산입니다. 명시 2월과 사고 2월에 순세계 잉여금을 모두 더한 금액인데요. 이 돈은 말 그대로 그해 쓰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9년 평균으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전체 예산은 약 19%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해 다 쓰지 못했다는 것은 물이 고여 있듯이 활용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납세자인 국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어딘가에 쓰여서 어떤 효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돈들은 대개 구체적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테면 초기에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 추진했다가 토지 보상 등에 맡겨서 얼마 쓰지 못하고 내년으로 또 내년으로 이월되는 그런 구르지 않고 고인 돈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예산의 쓰임새와 규모를 잘 파악해야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텐데요. 교육 분야 예산이 부안군 전체 예산의 1%도 되지 않는 것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 어디 있을까요? 네.
부안군에서 가장 적게 세금이 지출되는 분야가 바로 교육 분야입니다. 물론 교육청 예산 등 별도의 재원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부안군이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소멸 지역에 포함돼 있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바로 육아와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확대해 나가는 등 교육 인프라를 넓혀가는데 노력이 필요하고 예산도 이 분야에 좀 더 쓰여야 한다고 봅니다. 부안과도 가깝고 귀농 인구가 많다는 고창군의 경우에는 2021년 기준으로 부안보다 15억을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부안군이 더 노력해야 될 이유죠. 네. 예. 아무래도 뭐 부안군 지자체 특성을 보면 농수산업이 이제 뭐 주업일 텐데 지금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 지출은 높지 않다고 분석을 하셨네요. 어떤 시사점이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의 지출이 적다는 것은 부안군에 그만큼 중소기업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9년 평균 매년 37억 정도 쓰이는데요. 특히 21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고창군은 부안군은 3배 이상을 이 분야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많은 만큼 고창군의 일자리가 더 많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죠. 농수산업이 주업이라 하더라도 좀 더 다양한 산업군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부안군의 예산 지출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아직 다 끝나지 네. 않았다고요? 어떤 내용들이 좀 남아 있을까요? 네. 예산은 한 지자체의 살림살이입니다. 그만큼 분야도 높고 어렵죠. 저희는 다음 신문을 통해서 세입과 세출, 초기 예산과 최종 결산 간의 금액 차이 등을 타 지자체와 비교해 분석해서 부안군의 예산 정책의 문제점을 좀 더 알아보고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지방재정 365 사이트를 통해서 부안군 재정의 현 주소를 알아보고 개선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도 자기 지역 예산이 어떤 분야에 쓰이고 있는지 관심을 좀 갖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고 나머지 13개 시군도 이런 분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